오늘 기자수첩에서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금융위원회가 어제 서민금융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거기에는 서민들의 채무를 맞춤형으로 조정해서 탕감해 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아니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어떻게 빚을 탕감해 갖고 돈을 안 갚는 방법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도덕적 해이 아니야? 이런 말도 하는데 오늘은 부채 탕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채 탕감은 이미 시민운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성남시의 주빌리은행이죠. 부채 탕감 운동을 펼치는 주빌리 은행. 이게 저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지역의 시민운동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설립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남시장이 이 은행의 이제 공동은행장을 맡고 있죠. 예.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서민들의 빚 탕감 조정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가 결국은 주빌리은행인데 주빌리 은행을 이해하시려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좀비 채권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좀비 채권이 예. 뭐예요? 좀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동묘지에 갖다 묻어버려야 되는 채권을 말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죠. 예.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면 돈 빌린 사람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계속 갚아나가야 됩니다. 예. 갚다가 힘에 붙여서 못 갚으면 연체가 시작되죠. 그렇죠. 연체가 3개월 정도 되면 이걸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부실채권이 많아지면 은행의 경영 상태가 점수가 나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제재를 받는 은행이. 거죠. 예, 부실채권이라는 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 이거는 손실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에이, 털어버려야지 하고서 장부에서 빼버려야 되는 거죠. 채권 회수를 포기하고 장부상으로 손실 처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예. 근데 아까워요.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인데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이걸 시장에다 내다 팝니다. 대부업체에다 팔아 넘기는 거죠. 대부업체에다가 은행이. 예.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같으면 원래 가격의 한 10%.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팔아 넘기죠. 예. 이제 1억 원짜리 채권을 1,000만 원에 사들인 대부업체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다 원금 또 이자에 연체이자에 자기네가 처리한 법적 비용을 얹어가지고 소멸시효를 갱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묻혀야 될 채권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그리고는 끈질기게 추심 전화하고 독촉 전화하고 막 좀 불법행위까지 막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 돈을 받아내기 그렇죠. 위한. 예. 이렇게 좀비 채권은 또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팔려다니면서 연체이자가 또 따라붙고 비용도 따라붙고 하면서 돈 빌린 사람이나 연대보증인은 일생 동안 여기에 이제 짐을 지고 사는 거죠. 그럼 빚진 사람은 정작 내가 지금 누구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지도 상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빅 독촉 전화 오면 벌벌벌 떨다가 그렇죠. 예. 네. 살을 깎아내듯이 돈을 갚는. 땡땡은행에 내가 빚을 졌지만 땡땡머니한테로 갔다가 땡땡머니에서 다시 또 뭐 땡땡머니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빙 돌아서 벌써 몇 번을 주인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죽으라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돈 빌렸으면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돈이 불고 부는 게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는 그렇죠. 지금 의문부호를 찍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년 이상 된 것도 가끔은 거래가 된다 그래요. 그래요.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면 1억짜리가 아마 가격으로는 1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업체는 그걸 100만 원에 샀어요. 예. 그리고 1억 원 다 못 받을지 모르지만 몇 천만 원에도 받아내려고 사람을 계속 못 살게 이제 굴 수는 있는 거죠. 결국 부실 채권을 갖고서 또 돈벌이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게 사회의 부조리인 거죠.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손을 갖다 제대로 대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해볼까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모았어요. 저하고 김현정 씨가 돈을 모아서 예. 1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예. 채권 시장에 가서 100만 원을 주고 1억 원짜리를 사다가 불태워버리면 그 1억 원 빚진 사람은 빚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 그런 운동이군요. 주빌리 운동이. 이제 주빌리 운동은 여기서 이제 한 10만 원, 20만 원만 더 내면 되는 겁니다. 본인으로서는. 예. 그럼 그 사람이 평생 독촉 전화에 시달리는 일은 우리가 100만 원만 갚아줘도 그렇죠. 해방시키는.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돈 빌려 쓰고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네? 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네? 그게 어렵죠. 만약 그렇게 하면 정말 도덕적 해이가 생기죠. 그러나 이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특정 채무자의 빚을 저 사람 거 갚아주자 이렇게 나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기부하는 돈을 모아가지고 채권 시장에 가서 악성부채를 그냥 사들여 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께 들어있을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본인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100만 원에 샀는데 110만 원만 내시면 1억 원짜리 저희가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서 또 모임 비용으로 다음 걸 또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안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온 정도만 그렇죠. 그러면은 내시면 불태우겠습니다. 예, 그렇죠. 금융권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오는 방식이니까 누구의 빚이 언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대부업체로 흘러가는 것만 막아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아침 주빌리은행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1억 400만 원을 모금했어요. 시민들로부터. 와. 그래서
1,400억 원어치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와, 그래요. 그러면 제가 거기 숫자를 보니까 3,889명인가인데 예. 3,900명이 빚독촉에서 드디어 해방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것도 한 100분의 1 가격이나 예를 들면 10몇 분의 1 가격, 몇십 분의 1 가격만 내고. 예. 우리나라 큰 걱정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거든요. 지금 예. 1,200조 원입니다. 예. 여기에서 상당수는 바로 이렇게 해서 빚어진 고리대금이에요. 예. 이게 터져버리면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앉는 건데 이걸 갚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갚아야죠. 정부가 나서면 더 정확한 정보로 맞춤형 예. 가장 어려운 사람들 먼저 체계적으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럼 나도 이제 안 갚을래. 그러면 1억 빌려놓고 100만 원만 내면 되네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온 사람들은 이미 다 블랙리스트 금융권에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바닥까지 간 거예요. 신용으로는. 갚다 못 갚아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파산 상태에 간 거나 마찬가지일 예. 때 구제해 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주빌리 은행 이름이 좀 어려워서 뭔가 하셨던 분들도 다 해결이 이제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수첩이었습니다.